네, 오늘 이 자리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계엄 체포 대상에 현직 판사가 있었다. 근데 그 현직 판사가 누구냐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그 판사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듣고 어떠셨어요?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계엄이 발동되고 방첩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라고 한 15명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알기로는 정치인들이 위주였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김동연 판사가 그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김동연 판사에 대해서 불러주니까 경찰청장이 생소한 이름이다. 누구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판결을 무죄 판결 내린 그 판사다. 이렇게 아주 적시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청장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대법원도 그렇고 서울중앙지법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그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전 당연하다고 보고 이 지금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했던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할 때, 어제 담화할 때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판사도 이제는 탄핵하려고 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가 이거를 자행하려고 했었습니까? 지금 계엄군이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던 시도, 그런 것이 오늘 이렇게 밝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고 사법권에 대한 미헌적 판단 행위를 기도했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뭐 충격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대통령 담화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변명처럼 어쨌든 그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된 내용이 뭐 야당이 폭주를 하고 이런 게 있어서 뭐 경고성으로 뭐 국회를 뭐 들어가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이제 위험성을 알리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 근데 대체 이 현직 판사를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준 그 판사를 체포하려 한 게 사실이라면 사실 어떤 그 담화의 얘기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 이번 이 비상계엄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 김동연 판사 말고도 권순일 전 대법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들어있을까라고 봤더니 아무래도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던 부분 이것도 또 문제를 삼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라고 의혹을 가질 만큼 굉장히 이 상황은 좀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대통령께서 민주당, 특히 야당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가 계엄을 그렇게 경고성이었다면 본인이 먼저 그 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고 또 국회만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군과 경찰로 이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이미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들을 문을 부수고라도 다 끌어내라라고 얘기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방첩사 이런 군을 투입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것이 경고용이었나 아니면 진짜 무언가를 기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어떤 것이 경고성이라고 얘기하는지 어제 대통령의 이 담화문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가 궤변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어제 주된 내용은 이건 통치 행위였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회를 침탈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법부를 침탈했다는 건데 이제는 사실 이제 사법부에 대한 침탈까지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내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하나 더 추가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면서 친위 쿠데타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단 내란의 목적은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하도록 갖은 수를 쓰려고 했고 또 거기에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구금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도가 또 계획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가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이제 내란이 되려면 폭동이라는 조항이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폭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리적인 어떤 부분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의 평화를 깨는 행위, 이것을 폭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목적과 행위가 모두가 다 완벽히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을 내란이라고 안 한다면 우리나라의 국어 사전을 다시 바꿔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오늘 그것 외에 새로운 소식 들어온 것이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분명히 지난번 3차 대담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부 여당에게 맡기겠다. 맡기고 나는 물러나겠다. 이선으로 물러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온 얘기가 대법관 임명도 지금 시도했고 또 심지어 국방부 장관을 원래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지명을 했는데 본인이 고사를 하니까 또 다시 또 그 후임자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선으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금요일 대통령과의 1대1 면담을 통해서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 날 대통령의 담화에서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국정 운영 방안을 모두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국민을 속인 거죠. 국민을 우롱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날 생각도 없었고 본인의 그 임기에 대해서도 당에 일임한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특히 인사권, 지금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비상계엄권 또는 국군 통수권을 언제든지 마음껏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한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면직안을 제거했다든지 이거 말고도 지금 또 많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오죽했으면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한기호 의원에게까지 제안을 했지만 한기호 의원이 지금은 장관을 그런 걸 맡을 때가 아니다라고 고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이 상황에서 장관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죠.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본인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안이 보고가 되고 탄핵안이 처리가 될지도 모르는 이 순간이라면 일단 자중자애 하고 대기하고 또 반성과 성찰을 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그러나 어제의 담화에서도 대통령은 어떤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말도 딱 한 번 했는데 그 사과를 정말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계실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행정권을 행사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여전히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진즉에 됐어야 됐다. 지난주 토요일 날 탄핵이 됐다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위들은 막아낼 수 있었겠지요. 지금 그나마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이니까 지금 저희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지. 만약에 2차 비상계엄권을 발동했다든지 아니면 남북 간의 국지전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국군 통수권을 발동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좀 전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보고되어서 내일 오후 5시에 처리가 된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24시간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국민들은 1초 촌각을 다투는 그 시간 동안도 계속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못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좀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좀 크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대상이 특히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좀 더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임명한 국방부 장관과 함께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 국방장관이 지금 그 상태로 돼 있는 건데 또다시 자기가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 이 불안감은 여전히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저부터 납득이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그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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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그 레임덕이라는 것은 좀 많이 어떤 동력을 갖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데드덕이라는 것은 이미 사실상 끝났다라고 평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까지 외신이 적고 있는데 그 와중에 계속해서 인사권, 특히나 국방과 관련된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여전히 본인은 헌법 탄핵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사회생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국방부 차관이 그 직을 대행하면서도 충실하게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한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직위를 해제한다든지 또 이번 저희 민주당에서는 12.3 내란 사태라고 하는데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되어 있던 이 국군 육군들 특히 이 국군 이 병력들의 또 장성급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신속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방에서의 소요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불안한 건 사실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가장 불안한 것이지 지금 다른 상황들 때문에 사회의 불안 또는 전방이라든지 군의 불안 요소가 생기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쓰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오늘 대법원장으로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신 마용주 대법관 후보 네네. 또 서울대에 또 그 서울대에 같이 서울대 출신이시고 또 거기에 연수원도 동기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아, 동기인가요? 네, 연수원 동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연수원 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모든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중심으로 한 인사로 채워가고 있다. 지금 이 인사가 인사는 급하지 않은 인사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탄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권에 대한 깊숙한 개입 이것은 자제되어야 마땅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시 긴급 현안 질의가 이어지거든요. 오늘 여러 의원들이 지금 이제 나서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오늘 현안 질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예, 오늘 현안 질의도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많은 상황들을 질의할 겁니다. 지금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오늘로서 딱 열흘째입니다. 열흘 만에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 내란 사태와 관련된 이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오늘만 해도 지금 많은 속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아마 오늘 그 본회의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는데 그중에 특히 2차 계엄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증거가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